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BR이 1 이하인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어,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풀리고 있죠. 지금은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물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경제 회복 속도, 성장 속도가 금리 인상 효과를 역전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2,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는 어떤 정확한 뭐 계산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전 세계 경제 이슈들이 완벽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최소 2, 3년이거든요. 앞으로 2, 3년 더 올라갈 거라는 전제하에 PBR이 1 이하인 종목들을 한번 볼 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섹터들이 몇 개 있죠.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는 이제 2차 전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등이 있죠. 많이 올랐어요. 뭐 CS 윈드도 엄청나게 올랐고,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면 뭐 얘들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조정이 있으면 올라가겠지만, 이제 저평가 종목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시총보다 큰 회사들, 그러니까 PBR이 1 이하라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시총이 작으면 이제 PBR이 1 이하로 내려가죠. 이런 종목들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들을 찾아볼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한번 현재 주가의 흐름, 그 다음에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속삭이는 이유가 지금이 낮이어서 그래요.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아무튼 조건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PBR이 1 이하인 종목, 1 이하인 종목. 그래서 뭐 여기서 상위 30개를 해도 되고 하위 30개를 해도 되고 100개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돕게요. 그리고 나서 PBR이 1 이하여도 적자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되겠네요. 부채 비율은 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인 종목,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인 종목,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사실 빼도 돼요. 이것도 빼도 되고 이것도 빼도 돼요. 내가 차트를 잘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재무지표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걸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필터링 하는 게 좀 귀찮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 직접 하실 때는 조건을 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들 1년선, 그 저는 지수로 보기 때문에 이 224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싶다. 그러면 224일선 대신에
고개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횡보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될 수 있어요. 그쵸? 아니면 뭐 나는 224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보겠다. 그쵸? 뭐 이런 것들. 혹은 224일선 위에서 위에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조금 터진 종목들을 보고 싶다.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최근 PBR이 1배 이하이고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는 회사들.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어도 적자인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죠.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흐르다가 한 2달 흘렀네요. 2달 정도 흐르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제 끝이 났죠. 여기서 사실 끝이 났고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시세가 난 다음에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의 높이가 이 전보다 낮으면 가격이 흐를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그쵸? 추세를 만들면서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여기서 멈췄고 이 부분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횡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구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상승이 끝나고 흐르는 거, 상승이 끝나고 흐를 때 주가가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보통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드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다시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잘 지켜주다가 꿈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임이 있어야 해볼만 한 거예요. 어쨌든 현대 퓨처넷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고 여기서 벗어났고 뚫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지키다가 한 번 더 났어요. 그러면 이게 요 앞전에 고점 영역 5,000원대를 넘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와도 이런 추세를 그려놓고 여기서 대응을 해도 되고, 지금 이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33일선, 이 3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 단타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게 2달 걸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립니다. 뭐 이 하단 채널에 안 걸리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내게 아닌 거고,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좀 더 나오면 단타 관점에서 보면 되고, 아니면 여기 5,500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때 또 그 단타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아무튼 그다음에 골든 센츄리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볼까 해요. 근데 이게 큰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한번 더 주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기를 기점으로 두고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건 지금 여기 엔벨로프 하단을 닿았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상승이잖아요. 물론 이 영역에 이렇게 3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긴 추세가 끝난 거고 다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볼 만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상사. 현대상사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2,500억인데 영업이익이 332억.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줄긴 줄었네요. 많이 줄었는데 실적이 좋아요.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아무튼 이 현대상사도 코로나 이전 가격대가 여기예요. 여기. 여길 지금 뚫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눌림목이 옵니다. 우리는 그 눌림목을 잡아도 되고 내가 현대상사에 뭔가 확신한 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첫 번째 분할 매수 들어가는 금액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일단 뚫어줬다. 그럼 여기서 난 눌림목이 오면 잡는다. 그럼 눌림목이 이렇게 오면 잡아도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여기를 지켜준다.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거를 봐야겠죠. 아무튼 흑자 매수하고 PBR이 1 이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이 더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파크는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우리손 FNG도 이제 막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엄청 좋아요. 실적이 엄청 좋으니까 이런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런 상승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걸 못 뚫으면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식료품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어요.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0% 성장을 했고 여기가 보면 양돈이랑 한우 축산업 하는 곳이에요. 축산업. 최근에 돼지독감인가요? 돼지 뭐지? 네, 아무튼 유국 값들이 올라간다 그러죠. 1672억이면 쌉니다. 물론 제가 그 선진을 봤던 것보다는 덜 저평가이긴 하지만 우리손 FNG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가격이 시세가 안 났잖아요. 보면 우리손 FNG는 이 선진으로 보면은 딱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시세가 날 수 있다.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 그 다음 벽은 요 정도 되겠네요. 2,800원. 이거는 손절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2,030원 또는 2,230원 요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2,100원을 잡아도 되고 2,200원을 잡아도 되고 지지라인 잡고 들어가면 이것도 뭐 슈팅 하나 크게 수익 낼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이제 매각 어쩌고 저쩌고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고점을 못 뚫어줬어요. 그쵸? 그럼 요런 하락 추세 또는 요런 하락 추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박스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를 확실히 뚫어줘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와야 상승 추세구나 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추세가 하나 있고 요런 추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추세는 깨졌죠. 이 추세는 깨졌고 그럼 이 추세를 봐야 되나? 그럼 이 추세로 보려면 이렇게 흐르다가 이 224일선 또는 112일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시세가 많이 났죠. 대시세가 났는데 이게 첫 번째 상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박스권이었어요. 여기는 박스권. 아까 우리손 FNG도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쵸? 충분히 하나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시세가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요런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쵸? 보이죠? 그럼 여길 만약에 이게 뚫어주면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상승은 뭐 이만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떤가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전년 대비 358% 성장했어요. 예상 실적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줄긴 줄었지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시총이 2조 8천억, 확정 실적이 4,745억. 1,745억. 네,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 2천억 정도. 2조.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포스코 쪽이 지금 자동차 부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망이 좀 밝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에너지 인프라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엔컴퍼니 차트 좋죠. 한국엔컴퍼니도 차트가 좋습니다. 이건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떨군 거예요. 첫 번째 상승. 여기를 무시하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회복을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 끝난 다음에 가격을 이 두 번째 상승 저점에서 딱 지켜줬죠. 그리고 고점을 뚫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윗꼬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죠. 털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세력들은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이렇게 잘 지켜만 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뚫어주고 올라가서 여기 안착이 되면 상승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LGU 플러스. LGU 플러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박스권을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켜주고 있죠. 그럼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 고점이 14,600원, 14,200원, 14,000원대까지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존 INC, 여기는 자산 가치가 4천억이 넘는 회사예요. 자산 가치가 4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또 적자 회사도 아니고 좋아요. 여기 부동산 이 장부가액이 언제 평가된 건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기업들이 이런 거 매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4,700억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락 추세가 끝났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 가격을 이미 넘어줬어요. 이 고점을 넘어줬어요. 그래서 때려 맞고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이런 박스권 하나, 둘, 셋, 뭐 이런 박스권 가다가 쭉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일단은 요 가격을 지지로 3,5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여기를 지지를 잘 받으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는 저항선이 딱히 없어요. 저항선이 딱히 없습니다.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운 좋으면 5,8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만 하다. 지금 월봉도 보면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이렇게, 그쵸? 지금 거래량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긴 한데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수완도 대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를 뚫어주면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고 가격 조정 한번 주고 여기 전고점 못 뚫고 쭉 흘렀습니다. 하락 채널이죠. 하락 채널이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를 한번 뚫어주고 안착이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T도 좋죠. SK텔레콤도 좋습니다. KT도 좋고 KT는
코로나 이전 고점이 여기. 그 다음에 지지선은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5,000원대를 지지선으로 잡고 지금 27,400원대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쭉 뚫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내일일 것 같습니다. KT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기서도 이제 매집이 들어왔고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고 뭐 이거는 하락 추세도 끝나배죠. 끝나배입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이렇게 잡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27,400원 정도 잡으면 된다 그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갈 수도 있고 LG 플러스 KT, SK텔레콤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웅진싱크빅 여긴 적자예요. 148억인데 제가 알기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거든요. 아니네. 3,400억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교육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몇 개 더 하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차트가 굉장히 좋죠. 제가 이걸 보면 골든 센츄리가 생각이 나요. 골든 센츄리 비슷하죠. 골든 센츄리랑 크리스탈 신소재랑 비슷합니다. 하나, 둘, 그쵸? 비슷해요. 운이 좋으면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죠. 이제 곧 여기서 나오는 상승의 높이에 따라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방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바꾸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동으로 그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2,400원, 2,500원까지는 자,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역을 뚫어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급등이라기보다 장대 양봉 2,100원을 뚫어주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시간 투자해서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동유화 이건 시세가 이미 나왔고 슈비스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00% 성장했어요. 이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것도 보면 조정 여기 지켜주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8,000원 8,000원만 안 깨면 그리고 여기 이제 9,500원 9,500원을 저항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99억 영업이익 399억 2017년보다도 좋은 실적이에요. 그럼 2017년도 주가를 보면 비슷하네요. 그쵸? 19년도에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휴비스는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요런 하락은 끝났고 요런 추세를 그린 다음에 여기를 뚫어주면 나오겠네요. 그쵸? 조금 있으면 변곡점입니다.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여기를 못 뚫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가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바뀝니다. 지금도 좀 저평가니까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GS건설 건설주들은 전부 다 추세를 상방으로 틀은 상태예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사실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죠. 여기가 지지선 여기가 저항선이었는데 뚫었습니다. 저항선 뚫고 올라갔고 다시 이 저항선 부근까지 엔벨롭 타고 내려오다가 반등. 그럼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 뭐 GS건 난 건설회사 더 올라갈 거야. 일단 이런 하락 추세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 네, 포스코도 하락 추세가 끝났죠. 근데 지수가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 따라가서 이렇게 뭐 횡보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다 올라가겠죠, 포스코는. 그다음에 해인도 보면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6,270원. 여기를 뚫어서 들어 올리면 이 눌림목에 잡아보면 됩니다. 근데 뭐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미중 무역 마찰 수혜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는 CJ 프레시웨이 실적 보시면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여기는 다시 이제 코로나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이제 급식 수요가 늘겠죠. 지금 하락 추세를 끝낼 수도 있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누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심하게 누우면 다시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심하게 눕지 않고 이렇게 누우면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한 12,000원 이 정도까지, 코로나 이전 때까지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신성통상 이미 이건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저점도 깨졌어요. 저점도 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패턴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겠죠. 신성통상은 여기를 들어 올리면 한 2,100원 이상 들어 올리면 다시 가겠구나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서희건설, GS글로벌도 고점 뚫고 눌림목이 있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현대건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이런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를 들어 올려야 상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GF는 제가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또 갔어요. 이렇게 엔벨롭 하단을 찍고 갔는데 여길 만약에 못 뚫으면 이런 하락 추세입니다. 다시 여길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언제까지 기간 조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기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추세를 그려놓고 여길 찍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길 들어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KTCS도 요런 패턴이 눈에 보이죠. 여기 저점만 안 낮춘다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여기가 지지선 2,600원이 지지선, 2,600원이 지지선. 여기만 안 깨고 다시 상방으로 돌린다면, 이렇게 돌리면 이제 추세 변경으로 볼 수 있겠죠. 금호타이어, 타이어 회사들은 움직임이 다 괜찮습니다.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은 이렇게 추세 이탈해서 횡보하다가 들어 올릴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상신브레이크, 롯데케미칼, 코람코, HDC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HDC도 여기가 저점, 여기가 박스권, 여기 한번 뚫었었죠. 여기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도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평가고. LG 지금 엔벨롭 하단 타고 내려오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잘 지켜주면, 이렇게만 잘 지켜주면 추세는 상방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됐고, 삼성물산도 엔벨롭 하단 타고 내려왔죠. 하단, 그리고 다시 옆으로 누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 박스권이
12,300원, 저항선이 14,000원 이렇게 보고 이 가격대 잘 지켜주면 다시 상방으로 돌 확률이 높다. 한국가스공사.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국전력도 차트가 굉장히 좋죠. 여기 보면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2분기 때부터 전기세가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하락 추세 끝났고 저항선 뚫어준 다음에 눌림목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쵸? 한번 올라와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세가 나오지 않는 하락은 추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면 이제부터 상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장투해야 될 종목이죠. 한국전력은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트도 뭐 좋죠.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울 수도 있는데 추세는 이런 추세를 잡고 여기까지 눕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대운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아이마켓 코리아도 이렇게 고점을 이으면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제 잡아왔으면 괜찮았겠네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추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양ENG도 좋고 진양홀딩스도 좋고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됩니다. PBR이 1 이하인 종목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